네,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습니다. 올해 2.7%로 낮춰 잡았는데요.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목표를 6개월 이상 벗어나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,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설명에 나서는데요. 이 내용 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.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또 내렸습니다.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해서, 그리고 기준금리 내용도 나왔는데 일단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도록 하죠. 몇 번째죠?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1년 반 전에도 있었거든요. 근데 너무 머니까 좀 봐줍시다.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? 작년 10월로 가봅시다. 예. 작년 10월부터 꼬박꼬박 3개월마다 네 번째 내린 겁니다. 이 정도면 대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국내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예측의 신뢰도가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, 예. 좀 믿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. 그렇죠. 정부도 내리고 각종 경제연구원에서도 내리고요.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인데, 이러다 보니까 그 신뢰성 얘기도 나옵니다.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암울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? 우선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럼 그렇게 내렸겠느냐, 몇 가지 이유를 대죠. 예. 첫째는 중국 경제입니다. 물론 한국은행이 보는 중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전망은 해요.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에 7% 성장하던 경제가 이제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상대국인데, 중국이죠. 거기로부터 우리는 수출이 부진하고요. 그쪽이 잘 못 되니까, 그때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수출이 별로 안 좋죠. 예. 그럼 역시 수출이 안 되면 우리 내수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지금 김영란 법이라는 게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, 네. 그거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한국은행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. 김영란 법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하는데 예. 2.7%로 낮추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. 다만 숫자는 밝히기 곤란하다. 이런 얘기에서 소비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맹국께서 아주 잘 아시는 브렉시트 문제. 그렇죠. 영국이 EU 탈퇴한 것은 지금 금융시장은 잠시 소강 상태고 뉴욕의 정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. 근데 금융시장만 보면 그렇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. 네,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,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관련해서 좀 대외적인 악재가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 관련 내용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경제 성장률은 2.7%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.1%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 발언에서 이제 대내외 여건들, 이제 그중에 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, 말씀하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, 국내적으로도 좀 안 좋다라는 점, 특히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내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? 이걸 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요, 이번에 지금 그나마 2.7% 한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. 네. 전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추경 예산을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회까지 가진 않았죠. 예.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, 사실은 이번 추경은요, 따로 무슨 세금이 덜 거쳐가지고 거기를 메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세금이 많이 거쳐가지고 예. 순수하게 세출, 어디다 돈을 쓸 수 있는 돈만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. 그럼 상당한 규모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어요. 네.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내렸는데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고, 그런 다음에 추경도 제대로 집행이 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나마 2.7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추경 시점이 이제 그 국회 인증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아직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? 당연히 있죠. 좀 타이밍 같은 것들을 만약에 못 맞추게 된다면 그 2.7%도 좀 불안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?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추경은요, 가령 빨리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늦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늦게 되면
다 쓰지도 못하고 다음에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게 그 전략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추경을 전제로 했다는 것, 분명히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. 추경의 효과를 감안해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추경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, 기왕 하기로 한 것이 잘 되느냐라는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오늘 이주열 총재가 이제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도 이 목표치보다 좀 잘 안 나온다,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.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좀 처음 있는 일입니까? 어떻습니까? 처음 있는 일입니다. 그 전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. 소비자 한국은행이 원래 물가 책임 당국인데 책임자인데 원래 물가가 뭐 2.5에서 3.5 사이면 소비자 물가가 들어가면 예. 괜찮겠다 하고 그러다가 올해부터 바꿨어요. 자,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소비자 물가 목표를 2%로 고정을 했습니다. 2%에서 위로 아래로 0.5% 포인트씩 움직이면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하기로 했습니다. 반드시 예.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물가 평균, 소비자 물가 평균이 0.9%입니다. 그러니까 1.5%가 되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0.9%로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에, 내려가 있기 때문에,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도대체가 원인이 뭔지,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, 그럼 앞으로 또 대응은 뭔지, 이렇게 예. 세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일단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은 이유가 그 원유 가격, 여기에서 좀 원인을 문제가 찾았던 있을 것 수 같아요. 있어요. 그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가 내려가는 이유 중에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. 예.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0.9%예요. 예. 그런데 원유 가격이 내려가서 국제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하방으로 내려가 짓누른 효과가 0.8% 포인트라고 합니다. 예. 그러면 뭐 거의 다 유가가 좀 담당을 했다, 책임이 있다,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. 뭐 그것도 뭐 분석을 했으니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다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제가 좀 보니까 자, 국제 유가를 평균을 따져요. 근데 44달러를 따졌을 때 물가가 1.4% 오를 거라고 그랬어요. 예. 40달러로 내려가니까 1.2% 오를 거라고 그랬어요. 방향이 맞죠. 예. 그래서 이번에는 유가가 42달러로 올라가는데도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1.2가 아니고 1.1로 내려갈 걸 전망을 했어요. 그렇군요. 그럼 한국은 스스로도 그 분석하는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또 한 번 논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춰 잡았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